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칠판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칠판 자주 해달라. 칠판이 나도 좋다. 아날로그 감성인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시 칠판으로 나온 이유는 조국 사모펀드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또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복잡해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칠판 앞에 섰어요. 사모펀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익성이 있고, 익성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익성의 유상증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들, 그 중에 정경심 교수의 돈이 일부 들어갔다. 그래서 검찰은 오천조카와 정경심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소유주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사실상 익성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여기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신성이라는 회사가 나와요. 신성은 WFM, 하여튼 거기에 주인이에요. 거기에 우모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 이 WFM의 주인이죠. 여기서 이제 막 꼬이는데,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갑니다. 칠판 갑니다. 익성이 있어요. 우리의 익성, 현대자동차 납품 회사. 익성이 상장 실패 후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돈을 만들겠다는 거죠. 돈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제 코링크가 1차가 있고, 자, 이제 2차.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자, 1차는 레드, 밸류업 무슨 펀드, 레드, 어쨌든 레드 펀드가 있습니다. 2차는 블루 펀드, 배터리 펀드. 아무튼 이래요. 이 레드 펀드에는 일단은 익성의 돈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링크에서 1차로 움직일 때는 익성의 돈으로 거의 들어가요. 여기에 처음에 1억을 출자해서 코링크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1억을 출자해서 만들고, 그 중에 8,500만 원이 익성 회장의 돈이 8,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 20일 뒤에 코링크 P가 유상증자라는데, 이 유상증자 얘기 말씀드렸죠? 자, 유상증자라는데 여기에 오천조카의 돈이 들어가요. 오천조카 조범동 씨의 돈 1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 1억 5천이 정 교수의 5억 중에 1억 5천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5억을 오천조카의 와이프 아내한테 빌려줘요. 왜냐면은 이 조범동 씨는 신용불량자인데다가 금융거래가 좀 어려운 상태. 이 5억은 차용증도 있고 이자도 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돌려받습니다. 자, 1억 5천이 여기 유상증자에 들어가면서 이 조범동이라는 사람도 이 코링크의 판에 좀 끼는 거죠. 지분을 가지고 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정경심의 차명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검찰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은 이걸 얘기를 해요. 3억 5천 어땠냐? 5억을 빌려줬는데 이 3억 5천은 어디다 썼냐, 이걸 왜 아무도 물어보지 않느냐? 이 3억 5천이 어디 갔는지를 알아야 이게 진짜 빌려준 건지 차명 투자한 건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도 그 주장에 매우 동의하는 바예요. 자, 5억을 빌려줬는데 1억 5천을 여기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3억 5천이 남아있잖아, 빌려준 5억 중에. 이걸 어디다 썼냐? 이 돈에 대한 행방은 지금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어요. 언론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5억을 정경심 교수한테 빌렸는데 1억 5천은 코링크의 유상증자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 판에 좀 꼈는데 3억 5천이라는 돈을 어디다 썼는지가 언론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검찰발에서 흘러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사적으로 썼다면 5억은 빌려준 게 되는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최민희 전 의원에 의하면. 저도 그 생각에 굉장히 동의하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1차 정경심 교수와의 연결고리가 여기 나오죠. 이 1억 5천은 정경심한테 나온 돈이니까 이 코링크가 사실상 오천조카가 실소유주고 정경심의 돈이니까 그 뒤에, 오천조카 뒤에는 정경심이 있다, 요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은. 그런데 이번에 한겨레에서 익성 부회장하고 이 오천조카의 녹취록이 나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가 또 이번에도 대박 특종을 하나 건졌죠. 자, 이 녹취록을 보면 굉장히 주종 관계예요. 부회장은 회장님의 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천조카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합니다. 요거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아마 찾아서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이 녹취록에서 코링크는 조범동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 녹취록만 놓고 보면 코링크가 실소유주가 오천조카가 아니라는 게 일단 나와요. 오천조카가 실소유주가 아니면 정경심도 실소유주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녹취록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의 무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WFM 영어 회사 그 되게 유명한 그런 게 있대요. 아무튼 여기서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로 월 1,400만 원을 받아요. 여기서 이제 신성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신성. 우리가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핵심 또 키워드가 하나 나오죠. 자, 이 신성이라는 회사. 자, WFM은 상장사죠. 익성이 코링크라는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상장사까지 같이 합쳐서 회사를 키운 다음에 우회상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림은. 자, WFM에 이 신성이라는 소유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모 회장이 있어요. 우모 회장. 자, 익성은 기술이 있는 회사입니다. 기술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코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사모펀드를 조성을 해서 돈을 모아서 우회상장을 하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거죠. 그리고 WFM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뒤에는 신성이라는 회사가 있고 신성 뒤에는 우모 회장이 있는데 이 우모 회장이 쭉 요 배터리 펀드에다가 53억 원을 투자를 해요. 이때까지 조국과 정경심 교수의 투자금 1억 5천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금액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얼마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나 투자를 받았고 누구누구가 투자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이 우모 회장이 53억 원을 이 배터리 펀드에 넣습니다. 2차 전지 때문에 만들어진 펀드인 것 같은데, 익성의 2차 전지 기술 때문에. 이 배터리 펀드가 WFM을 사요. 코링크의 펀드 중에 하나가 이 펀드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 WFM 상장사를 사요. 근데 이 배터리 펀드에는 원래 WFM이 주인인 우모 회장이 53억을 넣었어요. 주인이 WFM이 신성이라는 데가 주인이었는데 코링크 투자회사의 배터리 펀드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배터리 펀드는 우모 회장이 주인이에요. 껍데기만 그거 알맹이가 똑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간판이 바뀌었어. WFM이 신성 간판에서 코링크로 바뀌었어요, 주인이. 근데 이 코링크의 배터리 펀드라는 상품이 WFM을 샀는데 이 배터리 펀드 안에 들어간 돈은 우모 회장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우모 회장도 익성의 기술이 탐나는 거죠. 판에 끼고 싶은 거예요. 이 상장사는 그대로 내가 소유를 하면서 익성이 기술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같이 하는데 내가 돈을 좀 태워서 같이 섞자. 자, 이게 나중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익성인 회사의 주인이 우모 회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 회사와 자본이 있는 회사가 만나서 자본이 있는 회사가 기술이 있는 회사를 다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기술이 있는 회사가 자본이 있는 회사를 먹거나 사이좋게 잘 지내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우모 회장은 M&A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런 걸 많이 했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의 익성과 자본의 신성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지면서 WFM의 주가가 실제로 많이 2배 이상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그림 속에서 검찰이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이 그림이 정경심이 그린 그림이다. 오촌조카와 함께 정경심이 그린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경심 교수가 그리기에는 판이 너무 커요. 전문가들 여기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랑 돈을 갖고 있는 데랑 이런 애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판 키우고 있는데, 교수가 여기에 블루펀드에 들어간 10억, 여기 들어간 1억 5천, 이 오촌조카가 이 익성과의 관계에서 본인의 능력 발휘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설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1억 5천을 여기 유상증자에 코링크 유상증자에 집어넣으면서 자기도 약간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일을 합니다. 레드펀드는 주로 익성의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블루펀드랑 배터리 펀드가 있는데, 블루펀드에 조국과 정경심 교수의 주식을 판 돈 민정수석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요. 블루펀드로 들어가요. 뭘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웰스 CNT. 웰스 CNT 가로등 전멸기 사업자인가요? 여기에 투자가 돼. 블루펀드는 WFM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블루펀드는 웰스 CNT로 들어갑니다. 근데 웰스 CNT도 결국 다 같이 합치려고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익성이 기술력이 있고 이 기술력이 2차 전지 기술이고 국가 차원에서 미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은 신성 회장, 나름대로 탄탄한 웰스 CNT 이런 회사를 다 합쳐서 규모를 키우고 상장을 시켜서 돈도 들어오게 하고 회사를 빵빵빵빵 키우겠다 이런 플랜을 가진 거죠. 웰스 CNT 입장에서도 2차 전지 사업에 우리 판을 껴줘?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 펀드는 웰스 CNT로 들어가서 여기서 가로등 전멸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민정수석의 그 압력으로 많은 돈을 번 거 아니냐, 관공서 수주를 많이 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풀어냈지만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반박이 다 됐죠. 그렇지 않고 많이 땄지만 그 지자체장 중에 자유한국당들도 민주당 자유한국당 반반이더라.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입김으로 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잘 만들어서 그냥 잘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웰스 CNT의 그 오촌 조카와의 또 통화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긴 사람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지금 황당한 상황인 거고. 자, 어쨌든 블루 펀드는 웰스 CNT를 갖고 WFM은 배터리 펀드에서 간 거예요. 자, 이 전체 그림을 정경심 교수와 오촌 조카가 다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구가 안 맞죠. 자, 그리고 블루 펀드의 10억을 오촌 조카가 오셔서 정경심 교수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촌 조카의 입김이 조금씩 더 생기는 거예요. 내가 10억 유치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오촌 조카 입김이 점점 세지는 건 맞아요. 근데 오촌 조카도 여기에 일하는 핵심 인물이지 실소유주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신성하고 익성이 버티고 있는데 누가 실소유주를 할 수 있습니까? 실소유주일 수가 없어요. 오촌 조카도 정경심 교수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정경심과 오촌 조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촌 조카는 여기서 돈 냄새를 맡아서 여기서 나도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판에 껴서 돈을 좀 벌어볼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건 맞죠. 정경심 교수는 오촌 조카가 계속 얘기를 해서 이 블루펀드에 10억 넣고요, 5억 빌려줬어요. 그 중에 1억 5천이 유상중재에 들어갔고, 또 이게 검찰이 얘기하는 것 중에 10억 횡령이 나왔어요. 처음에 이 레드펀드에 들어갔다가 다시 익성 회장으로 돌아간 10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처음에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정경심이 횡령한 것처럼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0억이 뭐냐면 처음에 얘기한 오촌 조카한테 빌려준 5억, 그리고 조국의 처남,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동생 또 오촌 조카한테 5억을 빌려줍니다. 5억을 빌려주는데 오촌 조카 입장에서는 이걸 자꾸 빌려주면 코링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니 투자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로 들어가서 이자 대신에 여기서 코링크에서 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받는 구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법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는 정경심 교수의 동생의 하는 말이에요. 자, 그게 횡령이다 아니다, 그것도 그 동생의 돈도 정경심 교수의 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정경심이 중심에 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검찰은 정경심이 중심이 없으면 이 그림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냥 놓고 보면 정경심 교수는 오촌 조카의 말을 듣고 그냥 좋은 상품에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오촌 조카는 이 투자금을 좀 10억이나 유치를 했으니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10억 정도 유치했으니까 내 입김이 더 세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자, KBS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한테 배터리 공장에 가보자, 2차 전지 공장에 가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거절합니다. 그게 뉴스에 나와요. 뭐냐면 경영에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림을 다 알고 있었고 관여했다. 정경심 교수가 그 회사로 가보자, 공장으로 가보자, 나를 보여줘라 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오촌 조카가 가보자 라고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싫다, 거절을 했어요. 필요 없다. 이게 왜 경영에 관여한 것이며 이게 왜 뉴스에 납니까? 관심 없다는 거잖아요. 오촌 조카는 자, 이거 봐봐요. 실제로 이렇게 지어지고 있고 되게 전망이 밝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고 돈 더 있으면 좀 더 투자해라, 자기를 좀 빌려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정경심 교수가 관심 없다고 안 갔어요. 그게 뉴스에 납니다. 정경심 교수가 먼저 니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2차 전지 배터리 공장 짓고 있다며 가보자, 이게 뉴스에 나야지. 오촌 조카가 보러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고 게 뉴스에 나온다고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지 문제가 되는 거지.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뉴스에 나니까. 자, 채널A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채널A, 이거 정말 환상적인 채널인데요. 무슨 의사, 서울대 의사, 정경심 교수가 모른다고 한 의사가 알고 봤더니 서울대 동기더라. 그러니까 마치
서로 아는 사이인데 정경심도 모른 척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정경심 교수가 영문과인가요? 과가 달라요. 의대랑. 어떻게 알아요? 동기라고 다 알아요? 서울대가 얼마나 큰데? 저는 우리 학교는 작은데, 전 성대 나왔는데 성대 작은데도 우리 과 동기 말고는 몰라요. 나 아무도 다른 과에 누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아니 그 채널A 뉴스가 그거예요. 알고 보니 같은 학번이더라. 과도 다른데 그게 왜 뉴스에 납니까? 언론이 이렇다고요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정경심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경심은 나쁜 년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같은 동기의 의대생하고 다른 과하고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의대생만 해도 몇 명인데. 제 친구 중에 경영학과 나온 애는 지네과 동기를 다 몰라요. 한 과에 막 100명, 200명 이래서 지네과 애들 모른다니까. 다 친한 애들만 알지? 채널A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원래는 아는 사이였다가 아니라 그냥 동기였다 끝나요. 타이틀만 단독 짜라락. 뭡니까 이게? 어떻게든 정경심과 조국이 나쁜 사람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경심이 전체 완전히 무죄다라고 우리는 몰라요. 어떤 부분에서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나오는 것들을 보면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이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언론조차도.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만 정리해 본 거예요. 왜 정경심이 이 전체 그림의 실소유주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하고 싶은 거가 조국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코링크 관련된 거에서 블라인드 펀드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조국이라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 사실 저도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떤 금융상품이 있는지 저는 아예 모릅니다. 우리 아내가 다 하는 거예요. 서류 갖고 와서 사인해, 그럼 사인합니다. 뭔데? 몰라도 돼요. 내 이름으로 된 거는 사인합니다. 그냥 사인하라 그러면 사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조국처럼 바쁜 사람들 그랬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블라인드 펀드가 조국은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자, 블라인드 펀드가 어떤 건지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블라인드 펀드, 자, 내가 건물을 삽니다. 건물을 사요. 신도림 푸르지오를 사는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에요. 그건 프로젝트 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구로구에 있는 건물에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 블라인드 펀드가 되는 겁니다. 특정하지 않으면 블라인드 펀드가 되는 거예요. 이 블라인드 펀드가 그래서 뭔가를 샀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보고를 합니다. 이 동네 구로구 어디에 있는 이 건물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는 특정하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돈을 모으는 걸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고, 이 블라인드 펀드가 어디다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자한테 어디다 투자했는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사실상 그거죠. 아니, 내가 어디다 투자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돈인데? 내 돈을 어디서 굴리고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자, 블루펀드 들어가서 웰스 CNT에 투자했다라고 호링크가 정경심 교수한테 알려준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펀드에 대해서 블라인드 펀드가 뭔지, 프라이빗 에쿼티가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이 프라이빗 에쿼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자, 그림이 대충 그려졌는지 모르겠네요. 신성의 우모 회장이 결과적으로는 이 코링크의 실제 소유주는, 이 펀드의 소유주는 사실상 우모 회장일 수밖에 없다. 그냥 정경심은 여기에 들어간 돈의 일부 투자자일 뿐이지 실소유주는 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오촌조카와 정경심 교수가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겨레 신문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또 정리한 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검찰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요.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도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걸러내고 복잡한 그림들을 좀 덜어내고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 이것도 복잡해요. 우리는 검찰이 얘기하고 싶은 것과 돌아가는 판만 보자고요. 검찰은 정경심이 이것들을 다 알고 있었고 여기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횡령을 하거나 주가 조작에 공모하거나 뭐 이런 걸로 부당한 이득을 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부당한 이득을 보려고 했다면 왜 2018년도에 돈을 다 뺐을까요?
돈을 다 받았어요. 돌려받았어요. 오촌 조카한테 빌려준 돈, 검찰에 의하면 차명 투자라고 했었던 돈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우회상장이 돼서 여기 지분을 갖고 있어요. 훨씬 더 이익을 버는데 왜 빌려준 돈만 그냥 받은 겁니까? 이자는 그동안에 받았고 빌려준 돈 그대로 돌려받았어요. 이득을 보려면 여기에 집어넣어 있었어야죠. 그래야지 그림이 끝까지 가지. 중간에 그거를 돌려받아요? 2018년도에? 말이 안 되잖아요. 더 큰 이득을 보려면 당연히 여기다 더 집어넣거나 들어간 돈이라도 계속 집어넣어 있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빌려준 돈이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건 검찰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안에서 정경심 교수가 어떤 죄목을 검찰에 찾아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굵직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굵직한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칠판 마음에 드시면 요 컨셉으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승재 선생님 들어가십니까? 저랑 굉장히 닮은 분. 정승재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랑 진짜 닮았더라고요. 새롭게 또 2차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신성이란 데가 등장하고 우모 회장이 등장을 해요. 자, 이분 조사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성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검찰이 익성을 조사하고 나서 열흘 뒤에 압수수색을 합니다. 열흘 뒤에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 딸의 표창장 하나 잡자고 법무부와 청와대는 말도 안 하고 압수수색을 하던 그 검찰이 익성을 소환조사한 다음에 열흘 뒤에 익성을 압수수색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모 회장도 조사했다고 합니다. 구속 안 됐어요. 오촌 조카는 구속됐죠. 익성에 이명박 경호처장이 이사해 있습니다. 이상하죠. MB가 구치소에서 나오던 날 윤석열의 K9이 MB를 태우고 집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다 음모론입니다. 다 음모론이에요. 이상하다. 익성에 왜 조사하고 열흘 뒤에 압수수색했을까? 왜 MB의 차 K9을 윤석열이 대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다 음모론입니다. 이런 음모론에 우리가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